오늘 껍시다 오늘 좀 편수축 페이지에서 신경제 먼저 하고요. 오늘 하고 다음 주 한 그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진도 빼야 돼요. 진도 빼고 그 이야기했듯이 중간고사보다는 개념 파트가 좀 어려워서 암기 미루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내용량부터 합시다. 어제 이 신경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새롭게 등장한 단원이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이기도 하고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이 자극점도랑 이어지는 파트겠죠. 거기서도 신경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적인 맥락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감각기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받은 어떤 자극을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동을 시켰지. 이걸 이제 처리하는 단계인 연합 뉴런으로 자극을 이동시켰단 말이야. 이 연합 뉴런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 후에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그 명령을 운동 뉴런을 통해서 보낼 거고요. 이 운동 뉴런을 통해서 반응기로 명령을 전달시키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면요. 감각기에 해당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뭐 눈, 뭐 코, 뭐 귀, 뭐 피부 뭐 이런 애들이 올 거고 이 연합 뉴런은 뇌나 척수를 이야기하는 단계고요. 이 반응기라고 하는 놈은 명령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익은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지만 불수익은도 반응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이런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눈에 쏘는 자극이 감각 뉴런 타고 연합 뉴런을 빨리빨리 다니라고 이렇게 아주 반응기로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사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우리 전체적인 모델 한번 이따 그림 다 예쁘게 그려줄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뇌 그리고 여기 연합 뉴런 여기가 이제 연합 뉴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몸의 말단으로 이동하는 신경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일단 구분해 볼게요. 가장 먼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중추신경계는 모두 연합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뇌나 척수를 이야기하며 모두 연합 뉴런으로 구성됩니다. 중학교 때도 했던 거예요. 어려운 구분 기준은 아닌데 이게 꽤 헷갈리거든요. 좀 꼼꼼히 외워봅시다. 이 말초신경계는 몸의 말단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말단 부분과 이어지는 신경들을 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 손끝에서 온 자극을 척수 쪽으로 보내는 이런 뉴런이 있을 거고 뇌에서 내려온 명령을요 척수에서 이 몸 말단으로 보내는 명령을 보내는 뉴런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이미 앞부분에서 구분을 해놨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분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 세 종류의 뉴런이 모두 다 등장했네요. 연합 뉴런,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세 종류가 모두 다 등장을 했다. 자,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그냥 이 자극을 중추 쪽으로 보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나눠줘야 됩니다. 이름 보고 헷갈리면 안 돼. 운동신경은요,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신경은 이걸 원심성 신경의 관점에서 봐줘야 돼. 명령을 전달하는 길이란 말이야. 이게 운동신경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인지하는 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연결된 신경도 있는 거고 그런 신경을 체성신경계라고 해요. 운동신경을 체성신경계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자, 운동신경은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명령이 만약 의지를 갖고 팔을 근육을 움직여라는 명령이면 그건 체성신경계인 거고요. 근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근육들도 있었지. 그 친구들은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았단 말이야.
이게 내용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근육 정리할 때 근육을 의지에 따라 움직이냐 못 움직이냐로 두 종류로 구분을 했었단 말이야.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수의근이라 했었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 뭐라 불렀어요?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는 거 불수의근이라고 했었잖아. 심장근이나 내장근 이런 애들이 있었지. 자, 걔네는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다고. 근데 그 자율신경계 역시 운동신경으로 분류한다고요. 됐나? 꼭 수의근만 운동신경과 이어진 게 아니야. 그래 디테일하게 좀 더 이야기할 건데 일단 구분을 해놓자. 자율신경계 내에서도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고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다 했던 표현인데 아마 잘 안 날 거예요. 자, 교감신경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신경. 자,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로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는 신경입니다. 이 둘은 반대의 기능을 수행해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몸이 흥분하고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몸이 안정된 상태로 변화합니다. 그치? 표현들 잘 보죠. 여러분 교감신경은 뉴런으로 따지면 어떤 뉴런으로 구성된 거니? 교감신경 운동 뉴런으로 구성된 거지. 어쨌든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자율신경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애들은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을 이제 말단 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그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도와봅시다. 우리 사람을 하나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좀 그려보자. 이쁘게 그리는 거 있다가 하고요. 간단한 모델링을 한번 봐봅시다. 뭐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뇌도 있겠죠. 여기에 뇌가 있는 거 너무 크다. 자, 여기서 쭉 내려오는 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를 우리가 척수라고 부르죠. 하나하나씩 위치별로 표시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여기 우리가 뇌라고 부르죠. 뇌. 뇌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뇌 생각하면 대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나눠져 있지. 기억나는 거 혹시 있니? 대뇌 말고. 손에도 있었고 뭐 간뇌, 뭐 중간뇌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총 6가지 부분으로 구분될 거예요. 첫 번째 뇌. 자, 두 번째 요 밑에 부분 뇌랑 이어져 있는 척수라고 부르고. 자, 우리가 이 둘을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명령을 보통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서 뇌에서 뇌 쪽하고 몸의 말단하고 이어주는 이런 신경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신경. 그치? 이런 신경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눈에서 눈에서 어떤 신호를 받았어. 지금 빛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신호를 뇌 쪽으로 전달을 해줄 거란 말이지. 그럼 뇌에서 다시 눈한테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눈을 감든가 동공을 줄이든가 이런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단과 이어주는 길이 있을 거라고요. 자, 먼저 뇌랑 이어져 있는 요런 애들 다 뭐라고 부르냐면 뇌신경이라고 불러요. 자, 별 내용 아닌데요. 이게 꽤 많이 헷갈려들 합니다. 뇌신경은 뇌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고요. 뇌와 말단 부분을 이어주는 신경들입니다. 근데 위치상 보면 결국 뇌도 관리자고 척수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위치상 보면 뇌신경은 뇌랑 가까이 있으니까 얼굴 쪽에 분포해 있는 거죠. 얼굴 쪽에. 자, 애는 총 12쌍이 있습니다. 총 12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면 돼. 상황을 이해하면 되게 쉬워져. 야, 그럼 뇌신경 운동신경일까? 연합뉴런일까? 감각뉴런일까? 뇌신경은요? 운동이면서 감각도 있겠지. 감각도 있겠지. 됐나? 어차피 이 뇌신경은 몸의 말단과 이어주는 신경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 이 12쌍 중에 일부는 체성신경일 거고요. 일부는 감각신경일 거고 일부는 교감, 일부는 부교감에 해당할 거라고 하게 되니 12쌍 외워줍시다. 그럼 척수랑 이어져 있는 이런 신경들도 있겠죠. 이런 신경들. 됐나? 자, 이런 신경들은 다 척수신경이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
척수신경은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며 척수와 몸의 말단을 이어주는 신경입니다. 이는 31쌍입니다. 내가 왜 쌍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양쪽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쌍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결국 이거라니까. 누군가는 척수 쪽으로 이 자극을 갖다 줘야 되고 누군가는 척수로부터 명령을 받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이 한 쌍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의 이름으로 불러준다고. 그래서 각각 12쌍, 31쌍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기 쉬워요. 1, 2, 3, 1 해가지고 외우면 되겠죠. 1, 2, 3, 1 외우시고, 자, 이 둘을 합쳐서 말초신경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됐나? 그죠? 다시, 자, 말초신경계라고 해서 근데 얘네는 이 중에 일부는 감각 일부, 일부는 운동 뉴런인 거예요. 운동 뉴런으로 구성된 체성, 교감, 자율, 그중에 교감이나 부교감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나와야 돼요. 정리를 잘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어떤 문장으로 나오든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우리 그 중에 하나씩 정리 좀 합시다. 먼저 이 중추신경계부터 정리 좀 합시다. 내용 많지는 않아. 소중아, 미안, 내가 공유해줄래. 첫 번째, 뇌입니다. 네. 자, N은 6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6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우리 사람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만 성의 있게 그릴까?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조금만 성의 있게 그릴게요. 어깨가 너무 좁다. 자, 여기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작은 동그라미 하나 주어질 텐데 여기 6시 쪽엔 마감 좀 안 할게요. 일단 마감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조금만 더 크게 그려야 돼. 이 정도. 자, 그리고 얘는 밑에 한 6시 쪽에 이렇게 구슬이 2개가 다 있어. 구슬 2개. 자,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뭉툭 3번 할 거야. 한 번 작게, 그리고 한 번 조금 더 크게. 목이 그러면 목을 두껍게 하자. 저를 두껍게 하자. 자, 봐봐. 한 번, 2번, 3번이죠. 3번.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기. 한 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 2번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지. 여기가 사실 제일 크게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 자, 그 뒤에 작은 뇌 하나 더 설치해 줄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죠? 이게 소뇌죠, 소뇌. 작은 뇌 하나. 그럼 형식상 여기 주름도 좀 그려줍시다. 주름. 여기 동그라미 하나 정도 표시해 줄게. 여기 소뇌도 주름. 됐다. 이 정도는 다 알아보겠다, 그죠? 자, 우리 하나씩 표시 좀 해봅시다. 자, 먼저 요 가장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큰 부분, 여기 우리 다 뭐라고 부릅니까? 대뇌. 그치, 대뇌라고 부르지. 첫 번째, 대뇌라고. 자, 이 대뇌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너무 쉬운 것, 고등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기억한다거나 추리한다거나 연산해낸다던가 논리 구조를 펼쳐낸다던가 하는 기능을 수행하죠. 자, 두 번째, 이 대뇌 같은 경우에는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죠. 그래서 수위 운동의 조절에 관여하죠. 대부분의 수위 운동은 다 대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손을 움직이는 행위, 팔을 움직이는 행위들, 수위 운동 조절에. 자, 그 다음 대뇌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위에 부분은 여기 중학교 때 한 거고요. 밑에 부분이 좀 추가된 건데 어렵지 않아. 자, 겉부분과 속부분으로 나눠져. 각각 겉질과 속질이라고 부릅니다. 겉질과 속질.
자, 이 겉질은요 회색질이에요. 회색질. 자, 속질은 백색질입니다. 자,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대뇌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어쨌든 유런으로 구성이 될 거야. 대뇌 무슨 유런으로 구성되죠? 그치, 연합 유런으로 구성돼야지. 이 연합 유런 구성되는데요. 얘가 유런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겼어. 유런이. 정배야, 자면 안 돼. 필기해야 돼. 자, 여기 이 파트들 내용들 그 교재별로 다루는 게 너무 많이 다르고요. 학교에서 다루는 것도 너무 많이 다르고. 참고서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도 시험에 실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필기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어. 전부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경세포체랑 이 축삭돌기 위치를 보시라는 거야. 유런에 있는 이 가지돌기가 있는 요 신경세포체랑 가지돌기가 있는 요쪽은요 대뇌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축삭은 안쪽을 향하고 있는 이런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럼 생각해볼까? 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요 부분과 축삭돌기가 있는 요 부분에 내가 빛을 쬐었을 때 아무래도 신경세포체는 축삭돌기보다는 면적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어둡게 비춰지겠지. 그래서 백색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 이어가지고 회색질, 미안, 회색질. 그래서 얘는 신경세포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회색질을 띱니다. 신경세포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속질이 백색질인 이유는 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축삭돌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허옇게 보인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뒤에 요 배터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두 번째 손해입니다. 자, 이 손해는 균형 유지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뇌를 도와서 일부 수위 운동을 좀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일부 수위 운동까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학교 때 귀 배우면서 배웠었거든요. 우리 귀에 귀 모델 보면 기다리고 자, 이게 이렇게 연결된 관이 있고요. 여기 껌처럼 하나 들러붙어 있는 거 있었는데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니? 고막. 그 뒤에 이렇게 조각난 귓속뼈들이 있었고요. 가다 보면 여기 달팽이 한 마리 있었거든. 요거 뭐라고 했었죠? 달팽이가. 물론 이 밑으로 이제 유스타키오가 뻗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 달팽이 목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전정기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리가 3개 나 있었어. 이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반고리관. 오, 반고리관 혹은 새 반고리관이라고 불렀거든. 이때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은 균형 유지에 관여했다. 몸의 평형 유지를 담당했던 기관들이었단 말이야. 얘네가 손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유지한다. 여기 무슨 말이냐? 일부 수위 운동을 돕는다. 혹은 뭐 다른 말로 전정기관, 반고리관과 이어져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요 안쪽에 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요 부분. 구슬까지. 자, 여기에 여기로 꺼내서 세 번째 간뇌라고 부르는 자, 간뇌는 둘로 나눠져요. 자, 먼저 이 위쪽 부분 대충 절반의 위쪽 부분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 시상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자, 시상은 우리 몸에서 이 뇌에서 정보의 이동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주로 이제 대뇌와 밑에 쪽 부분들, 다른 부분들 사이에 정보 교환을 하는 통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상을 기준으로 밑에 부분, 시상하부라고 부르는데 얘는 아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입니다.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면 저번 주에 아니고 저번 시험 때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체온, 혈당량, 그리고 체액의 농도 이 세 가지를 조절하는 중추가 되겠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시상하부 밑에 보면 여기 구슬이 2개 달려있다라고 했거든. 이 구슬 2개. 자, 이 구슬을 뇌하수체라고 부르죠. 이 뇌하수체가 존재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뇌하수체 구슬 2개 있고요. 얼굴 쪽에 있는 구슬을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전력,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곳은 후엽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치?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세트로 3개 가져갈 거야. 여기 세트로 1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2개, 그리고 3개는 세트입니다. 세트. 자, 먼저 파란 놈부터 한번 봐볼게. 파란 놈, 빨간 놈, 노란 놈. 자, 간내 바로 밑에 위치한 저 부분은 우리가 중간내라고 했습니다. 4번 중간내. 자, 이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몸에 동공 반사를 한다. 근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 나올 수가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홍채의 크기를 조절한다. 홍채의 크기를 조절한다. 이것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우리 눈 있으면요, 우리 눈에 앞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동공이라고 불렀거든요. 빛이 출입하는 장소고, 자, 이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근육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애들 우리가 홍채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홍채의 크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내 뇌교 밑에 뇌교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어요. 중간내 바로 밑에 뇌교. 자, 이 뇌교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슨 통로를 이야기하시나요? 주로 소뇌와 다른 부분 사이의 정보 교환 통로입니다. 네, 이 소뇌 같은 경우에는 대뇌랑 소통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대뇌랑 제일 업무를 연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로 소뇌와 다른 부분을 사이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볼래? 뒤에 분 있어. 네? 뒤에 분 있어. 네? 자, 그 밑에 6번째 연수라고 부르고요. 연수가 기능이 제일 많아서 꼭 기억해줘야 돼. 연수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야. 자, 무슨 말인가? 심박, 소화, 호흡을 조절합니다. 심박, 호흡, 소화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중요해요. 심박, 소화, 호흡을 조절한다. 자, 그리고 일부 무조건 반사라고 부르는 우리 하품, 재채기 이런 애들, 대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하품, 재채기 이런 애들을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동공 반사도 무조건 반사죠. 하품, 재채기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 됐죠? 여기 이렇게 6개의 뇌가 나. 물론 이제 뇌 밑에 여기 척수가 있는 거예요. 길게 뻗어져 있는 척수신경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우리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들고 갈게. 자, 요 3개는 세트라고 했어요. 이 3개는 세트거든요. 자, 저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뇌줄기라고 불러. 뇌줄기. 자, 뇌줄기는 중간뇌, 뇌교, 연수 이거예요. 중뇌연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중뇌연 3가지. 자, NN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이 뇌줄기는 생명유지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존속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줄기라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중요하니? 연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 고등 2학년에서 배우는 이 뇌하고 지금 보면 되게 막 탁탁 타이트하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실제 뇌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학교 과정 때 배우는 이제 뇌과학 쪽 공부하는 친구들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고, 뭐 대학원 가서 배우는 건 또 달라지고요. 지금 실제 현역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또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실제 뇌랑 일치하는 모습은 아니야.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네끼리는요, 업무를 꽤나 많이 공유를 해요. 특히 연수의 기능을 꽤 많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이 파괴되게 되면 이 중간에는 뇌교나 이쪽에 손상이 있더라도 연수의 기능도 잘 못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요 세 개는 세트야, 세트. 그래서 생명 유지 장치로 오는. 연수에 한 줄 안 썼네. 신경이 좋지 않은. 대부분이야, 대부분. 대부분의 신경이 좋지 않은. 이건 이제 뒤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신경은 교차하고 있어서 뇌의 좌반과 우반구로 나눴을 때 좌반구는 몸의 오른쪽을 통제하고 우반구는 왼쪽을 통제한다. 알고 있죠? 뇌주기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 뇌주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이 환자를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뇌사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뇌사 환자는 뇌줄기와 대뇌가 모두 손상된 환자예요. 그리고 뇌사 비슷하게 헷갈려 하는 환자들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은 대뇌는 손상이 있으나 그러나 뇌줄기는 정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더 위독한 쪽은 더 위급한 쪽은 뇌사 환자들이겠지. 뇌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스스로 생명 유지 활동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 인공적인 생명 유지 장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요.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 식물인간은 그와 반대로 20-30년씩 막 살아 계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야. 물론 의식적인 활동은 당연히 불가하겠지. 대뇌에 손상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되나? 다음 두 번째 척수로 넘어갑시다. 척수. 우리 연수 밑에 여자 있습니다. 애도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렇게 허리 중심부에 기반한 척추라고 하는 뼈가 지나가고 있고 애를 이렇게 둥근 엉덩이 모양이죠. 이 엉덩이 모양의 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이렇게 있잖아. 요 중에서 하나만 좀 꺼내와 볼게요. 요 중에서 하나만. 실제로 입체적인 구조겠죠. 하나만 꺼내와서 이렇게 그려. 요 내에 이제 척수가 분포하고 있는 거거든. 요 내에 척수가 분포. 자, 근데 얘는요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을 또 나눌 거야. 안쪽 부분은 좀 어두워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도 안쪽 부분이 어둡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한번 살펴봅시다. 척수도 척수인데요. 일단 뭘 볼 거냐면 척수신경을 볼까요? 척수신경은 척수를 구성하는 신경이 아니라고 했죠. 말초신경이고요. 척수와 몸 말단을 이어주는 신경이라고 해서.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감각신경에 해당할 것이고 일부는 운동신경에 해당할 것이야. 맞아? 그 위치를 볼게요. 근데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 이거를 단면을 한번 단면을 놔봅시다. 자, 내가 칠판에서 여러분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쪽은요 우리 몸에 배가 있는 쪽이야. 이쪽은 등이 있는 쪽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뼈를 관통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단면에 앞쪽, 배 쪽, 여기는 등 쪽. 됐나? 그럼 근데 이 배 쪽하고 이어져 있는 이 신경의 종류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정해져 있어. 자, 이 신경은 무조건 누구냐면요 운동신경. 무조건 운동신경. 자, 등 쪽에서 나오는 이 신경은요 무조건 감각신경이에요. 반대쪽도 대칭관계예요. 대칭관계. 이제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운동신경은 앞쪽에 있는 근육 전근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앞쪽 부분에 있는 근육인 전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각신경은 후근과 연결이 돼요. 후근과 연결. 이거 심플하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운전 해가지고 그래서 운동신경은 전근. 그럼 당연히 감각신경은 후근과 이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자극을 척수 쪽으로 전달을 할 때는 무조건 척수의 뒤편으로 전달해줘요. 뒤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내가 몸의 앞쪽에 자극을 받았더라, 누가 내 쇄골을 탁 쳤더라도 이 자극이 쇄골에서
척수로 그대로 직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바퀴 뺑 돌아서 등 쪽으로 들어간다고. 등 쪽으로. 상황 이해되니? 자, 특징들 몇 가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첫 번째 특징. 척수는요 다시 둘로 나눠지고요. 겉질과 속질로 나눠져. 근데 얘는 외우기 쉽게 대내와 반대입니다. 대내와 반대예요. 겉질이 백색질이에요. 왜? 축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속질은 회색질입니다. 왜?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겉질과 속질을 구분할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는 이 척수는요 무릎 반사. 혹은 회피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이런 무조건 반사의 중심입니다. 무조건 반사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이야기할 거예요, 뒷편에. 그리고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하면 되게 몸에 급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반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자, 세 번째는 일부 신경이 교차하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전 다 심플하게 암기성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문제 종종 나오는데 출제 빈도가 높지도 않고 난이도가 높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뇌를 하나 대충 놔봅시다. 뇌를 보면요, 좌반구 우반구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서 머리의 앞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불렀는데 이 옆쪽에 있는 부분은 뭐라 불렀는지 혹시 아나요? 측두엽이라고 불렀죠. 뒤에 있는 건 후두엽, 그지? 애가 위치 굳이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애가 전두엽, 후두엽, 애가 측두엽. 요 위에 부분 뭐라 하는지 알아? 머리의 정상에 있다. 두정이 어떻게 하냐 너네? 학교에서 했어? 네. 두정이요 이렇게 칭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에 주로 감각령과 운동령이 분포하고 있고요. 이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에는 우리 언어 능력과 관계되거나 후각과 관계된 부분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말하기, 듣기, 내용들 맞기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위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실제 내신에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에도 막 어마어마하게 저기 해놓지 않으니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걸 약간 입체적인 상황으로 봐볼까요? 약간 입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요쪽에 튀어나온 부분과 요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 얼굴이 여기 향하고 있지. 이거 머리가 아닌데 코는 한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쯤에.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한번 봐보면,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근데 쌤 뇌를 이렇게 단면을 한번 갈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있는 건 머리의 좌측일까 우측일까? 좌측 이게 뒤쪽이잖아. 내 얼굴 기준. 여기가 좌반구겠지. 이쪽은요 우반구겠지. 맞아? 그럼 좌반구랑 연결된 신경들은 몸의 오른쪽을 통제할 것이고 우반구랑 연결된 신경은 몸의 왼쪽 부분을 통제할 거란 말이야. 얘네랑 연결된 신경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결국 봐봐. 중추신경계와 연결된 신경들이라고. 즉 말초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좌반구, 우반구에서 내려오는 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하는 길들이 있겠지. 맞아? 근데 이 신경들 중에 누군가는 감각신경일 거고 누군가는 뭐라고? 운동신경일 거라. 그럼 이 중에서 좌반구하고 연결된 감각신경을 한번 봐봅시다. 얘는 감각신경이라고 해볼게. 좌반구로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자, 얘는 팔이라고 해볼게. 오른팔과 연결이 됩니다. 얘는 오른팔과 연결된 운동신경이 있을 거야. 우반구는 왼팔하고 연결된 각각 왼팔하고 연결된 감각신경이 있을 거고요. 다시 왼팔하고 연결된 운동신경도 있는 이런 모습이겠지만
맞아. 각 신경에 이름 붙여줄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A, B, C, D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만약에 A가 손상이 됐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오른팔에 이상이 생기겠지. A가 손상이 되면 오른팔은 움직일까 못 움직일까? 움직이지. 근데 뭘 못해? 그치. 통증을 못 느끼죠. 통증. 오른팔에 감각이 없어. 근데 운동은 가능하다. 만약 B가 손상이 일어났다면 오른팔에 감각은 있으나 운동을 할 수가 없겠다. 움직임을 발생시킬 수 없겠다. 되네? 자, C와 D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그냥 오른팔 왼팔만 바꿔주면 되는 상황이겠지. 굳이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신경교차에 대한 내용. 그다음 말초신경계로 들어갑시다. 이 말초신경계가 중추야. 사실 중추 쪽은 기본 개념 암기만 하면 되는데 말초 쪽은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디테일한 암기를 해서 많이 틀려. 가져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첫 번째로 감각신경계죠. 근데 얘는 별다른 역할이 없다고. 그러니까 역할이 없다기보다는 감각 신경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차이점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용이 없어. 그냥 얘는 중추 쪽으로 자극을 이동시켜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각 신경 내에서는 굳이 분류할 기준이 없어. 근데 추운니 혹시? 추워? 바람 좀 놔주세요. 땡큐. 자, 두 번째로 운동신경. 다시 한번 구분하자. 자, 운동신경은 중추에서 명령을 이동시키는 이런 경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운동신경에서 나눴다. 우리 분류 기준 알아야 돼. 운동신경에서 다시 나눴잖아. 뭐랑 뭐로? 체성과 자율로 나눴던 거지. 근데 이 자율에서 다시 또 나눠졌던 거죠.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눴던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거 하나씩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자, 첫 번째 체성 좀 좁으니까 앞으로 갈게. 체성신경계로 가져봅시다. 체성신경계. 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차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둘 다 운동신경이니까 중추에서 명령을 이동하지만 체성신경계는 이거 움직임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 수의근과 연결됐다고 해석해야 돼. 의지를 가진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는 수의근과 연결됩니다. 근데 수의근이 결국 뭐야? 수의근이 결국 뭐니? 골격근. 그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똑같이 가져오면 됩니다. 이제 자율신경 이따가 쓰겠지만 자율신경은 불수의근인 심장근, 내장근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잠깐 우리 상황을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저 멀리서요. 싸나온 맹수가 사자가 날 잡아먹기 위해 뛰어온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취할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떤 판단들 내에서 행동을 취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요. 뭐 할까? 사자가 쫓아와. 뭐 해야 되니? 싸워? 그래, 뭐 싸우든지. 그래, 뭐 싸울 수도 있겠지. 싸움 잘해? 자, 또 뭐 할 수도 있어? 도망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몸의 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줘야겠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육을. 됐나? 또 우리가 통제하는 이런 수의근 말고요. 심박수는 어떻게 되지? 빨라지지.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니? 빨리 뭘 공급하죠? 그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잘 이해하고 있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세포한테 세포시켜서 에너지 만들어내서 대응하겠다 이거잖아. 그래서 세포한테 산소랑 영양소를 빨리빨리 공급해주기 위해서 심박수가 증가한단 말이지. 그래서 몸이 이제 전투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둘 중에 더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게 뭘까? 몸을 움직이는 게 우선일까? 심박수를 높이는 게 우선일까? 움직이는 게 당연히 우선이겠지. 지금 어쨌든 심박을 빨리 뛰게 한다는 거는 앞으로 세포를 많이 시키겠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 세포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장해놓은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에너지 갖고 움직이는 게 우선이지. 뭐 싸우든 도망가든 간에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겠지. 자,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중 누가 더 빨리 돌아가야 우리가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체성신경이죠. 자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했던 거랑 별개의 파트가 아닌 거야. 자극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된다고요. 즉 신경이 어떤 신경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마리집 신경이야지. 맞아? 마리집 신경이야. 마리집 신경. 자, 두 번째 마리집 신경인데다가 우리 자극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면 한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건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도. 뉴런을 넘어가는 현상은요? 전달이라고 불렀지. 그 둘 중에 누가 더 빨랐어? 전도가 빨랐지. 전달은 느려졌단 말이야. 시냅스를 거치면 지연 시간이 발생했었지. 그럼 얘는 전달은 일어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하나의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요렇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마리집 신경이고 요 끝에 축상 말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편에는 수익은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은 편으로 수익은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골격근한테 야, 너 이렇게 움직이네, 이렇게 수축하네 라는 명령을 내릴 거라고. 그러면 우리 뉴런에서요. 뉴런은 하나기는 한데 결국 이 뉴런과 반응기가 이어져 있고요. 그럼 이 축상 말단에서는 골격근 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는 되게 많았거든. 뭐 도파민도 있었고, 뭐 가바, 뭐 세로토닌 이런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랑 이어지는 내용이야. 별개의 내용이 아니잖아. 골격근 움직임에 관여하는 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은 아세틸콜린이었단 말이야. 그 내용을 연계해서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이 체성신경계는 수의근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한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된다. 근데 주의할 거 한 개의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된다. 잘 봐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막 닥치로 해놔. 한 개의 감각 뉴런으로 구성된다. 한 개의 연합 뉴런으로 구성된다. 안 되죠. 전부 다 운동 뉴런에 해당해야죠. 하나. 자,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자율신경계는 어쨌든 불수의근과 연결이 됩니다. 그럼 생긴 거 한번 볼게요. 얘는요, 이렇게 가고요. 자, 여기서 끝나버려. 뉴런의 길이가 벌써 짧지? 벌써 짧아요. 자, 그리고요, 다음 뉴런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자, 근데 뒤편의 뉴런은 여기까지는 잘 문제 안 나오기는 해. 이 뒤편의 뉴런 민말이집이야. 문제 나오는 건 뭐냐면 길어. 뒤편이 길어. 길이 차이가 좀 안 나게 그려졌는데. 자, 앞쪽은 짧고요, 뒤쪽은 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불수의근과 연결이 되어 있다. 불수의근. 그러니까 심장이라든가, 내장이라든가, 방광 이런 애들. 우리 유지 가지고 조절할 수 없죠. 이런 근육들. 자, 우리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 한번 볼게요.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 얘는 신경전달 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방출되는 곳이 두 군데겠지. 두 군데. 근데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요. 근데 이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이 뒷부분은 뭐가 분비되냐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이 에피네프린과 동의어는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국가별 표현이 다른 거고요. 이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한다면 에피네프린에서 약간의 구조 변화가 있는 물질이고요. 기능은 거의 똑같아요.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동배야. 잠깐 일어나 있어. 잠 좋을 수 있어. 잠 깨려고 해. 좀 이제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에서 약간의 구조 변화가 있는 물질이다. 노르에피네프린 무조건 외우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근데 사실 우리 몸 구조가 정말 꽤나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복잡해서 그냥 에피네프린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측된 비율을 보면 이 교감신경의 최말단 부분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한 70% 정도, 그냥 에피네프린은 한 30% 정도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노르에피네프린 비중이 훨씬 높으니까 우리 교과내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정도로 마무리하는데 종종 학교에서 특수 내용 다룰 때가 있다. 일부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학교별로 맞춰서 체크하자. 그치? 자, 우리 애들 용어 정리 좀 할게. 먼저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지금 뉴런이 두 개가 나왔지. 그럼 우리 이런 연결 부위 뭐라고 부릅니까? 시냅스라고 부르지. 자, 이제 다른 이름 쓸 거야. 시냅스 대신에 신경절이라는 이름 쓸 거야. 신경절. 자, 그럼 여기 있는 뉴런은요, 방향성을 살펴보면 여기서 신경세포체 쪽에서 출발해서 축삭돌기 쪽으로 자극이 가는 방향이잖아. 여기가 앞쪽인 거죠. 여긴 뒤쪽인 거예요. 근데 이 시냅스를 다른 이름으로 신경절이라는 표현으로 쓸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한데 고등학교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돼. 자, 이 부분을요, 자, 이름 잘 봐. 신경절 이전 뉴런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어려운 표현 아니야. 너네가 스스로 몇 번 읊어보기만 하면 돼.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 이 둘의 길이가 다르지. 자, 이따가 외우기 쉽게 해줄게. 자, 이후 뉴런이 깁니다.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길어요. 자, 우리 여기서 용어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막 문장으로 길게 해놓으니까 가독성이 좀 떨어질 때들이 있어서 우리가 몇 번 읽어보면 돼.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친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걸 짚어주지를 못해. 그럼 내가 말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까? 딱 이 부분. 거길 봐봐 라고 하고 싶은데 짚어주지를 못해. 말로만 해야 돼. 저기가 어딘지 설명을 해야 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여기인 거지. 오케이? 어려운 표현 아니죠? 여기는 여기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 됐어? 그럼 다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뭐가 분비됐네? 아세틸콜린이 분비됐네.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일어난다. 됐어요? 이에 따라서 뭐 심장이든 내장이든 방광이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여기서 주요 내용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그러니까 결국 구조를 보면 얘는 말초신경계란 말이야. 그러면 어딘가에 박혀져 있겠죠. 중추신경계로부터 이렇게 말초신경계 중에 운동신경이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여기 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말초신경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척수신경이나 이 뇌신경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운동신경이니까 방향성은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맞아? 이렇게 나가는 거라. 그럼 신경세포체의 위치는요, 척수에 박혀 있거나 뇌의 어딘가에 박혀져 있는 구조겠지. 이해되냐? 근데 교감신경은요, 이거는 꽤 많이들 틀리십니다. 무조건 척수에 박혀 있어요. 무조건 척수에 박혀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상황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지금 내 몸이요 막 흥분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까 사자를 보는 상황입니다. 우리 동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사자가 쫓아오면 내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니? 작아져야. 왜 작아져야 될까? 무서우니까 빛신호 차단하고 죽어버려? 동공 크기 어떻게 돼야 돼? 몸이 위험하면요.
커져야지. 왜? 위기 상황에 노출되면 동공이 커져야 돼. 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해야 되거든. 빠르게 이제 빛 신호를 많이 받아들여서 빠르게 인지해야 된단 말이야. 됐나? 그럼 사자가 쫓아오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서 내 동공 크기를 확장시켜 줄 거예요. 근데 동공 크기는 누가 조절한다고 했니? 중추가 누구라고 했어? 중간뇌라고 했지. 중간뇌인데 신호의 출발점이 척수다라는 이야기야. 척수로부터 신호가 출발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판단은 중간뇌가 내리는 게 맞아요. 그게 중추는 중간뇌죠. 근데 모든 신경세포체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전부 다 척수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구조가 이해가 안 되나요? 다시 가볼래? 봐봐.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봐봐. 여기 연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연수가 있겠지. 그럼 연수가 중간뇌 이야기하고 있었죠. 중간뇌를 구성한 뉴런이 있겠지. 그럼 당연히 얘가 근데 척수면은 어쨌든 연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당연히 출발하지 이렇게. 근데 이건 무슨 뉴런이야? 연수와 척수를 이어주는 건 무슨 뉴런이에요? 연합 뉴런, 중추신경계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뭘 이해하고 있는가 봐봐. 구조를 봐봐. 교감신경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교감신경이 연합 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 이야기하는 거야? 운동신경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정확히는 이렇게 두 개로 그려져야겠지. 두 개로. 이 부분에 있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저 척수에 무조건 박혀 있다. 그 척수에서 교감신경의 신호는 시작된다는 거야. 중간뇌에 시작한다면서 아니 이거 연합 뉴런이니까. 물론 연합 뉴런까지 따진다면 중간뇌에 시작하겠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잘 틀리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자. 이 친구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에 위치합니다. 파트의 내용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림하고 같이 가져가면 좀 말장난을 했을 때 여러분이 낚일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꼭 같이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은 외우겠는데 구조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교감신경.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애도 당연히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불수의근과 연결이 됩니다. 구조 볼까요? 마찬가지로 두 개의 운동 뉴런이 합쳐져 있는 구조인데요. 앞부분은 마리집이야. 앞부분은 마리집. 마리집, 민마리집까지는 잘 안 물어보기는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뉴런이 종료가 되고 두 번째 뉴런이 이렇게 올 겁니다. 이 신경절 이후 뉴런은 민마리집이에요. 얘는 짧아요. 여기에 불수이근과 연결이 돼요. 불수이근 뭔지 이제 안 써줘도 되겠지? 이제 자 이쪽 신경절 이전 괜찮아?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먹었어? 신경절 이후 뉴런. 자, 이 둘의 길이를 따져봤을 때 이전 뉴런이 훨씬 길다라는 겁니다. 이전 뉴런이 더 길어. 자, 조금 외우기 쉽게 해줄게. 나는 이렇게 외웠어. 자, 우리 교감하고 부교감 비교할 때 이 글자 수를 보면요. 부교감 애가 더 글이 길지. 교감보다는 길잖아. 교감에다가 글자가 어디로 기냐면 앞쪽으로 길어요. 앞쪽으로 길잖아. 부교감이니까 교감보다 좀 억지죠? 이제 여러분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대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아이가 글씨가 더 기니까 어딘가 긴데 어디가 기냐? 부교감이니까 앞에가 더 길다 이렇게 하고 외웠거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둘 다요. 두 장소. 그러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든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상 말단에서든 모두 아세틸콜린의 분비만 일어납니다.
아세틸콜린 우리 저번주에 골격근 관련해서 활주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골격근만 관여하는 게 아니지. 사실 이 운동신경의 대부분의 이 축상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일어나고 있죠. 단 하나만 아니었지. 교감의 마지막 부분.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상 말단. 됐지? 그럼 애도 어딘가로부터 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출발을 했을 거니. 자, 애는 중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중추에서부터. 우리 아까 그랬잖아. 교감의 신경은 이게 동공이든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박혀 있다라고 해서. 근데 애는 이게 어디에 박혀 있냐면 중추에 박혀 있어요. 그럼 이게 동공반사면은 동공반사의 중추가 어디야? 중간대지. 그냥 중간대에 박혀 있는 거지. 심박이라면요. 연수에. 됐어? 그래서 여기는 심박이 나와. 연수, 중간내, 척수. 주로 이런 데에 박혀 있습니다. 주로 이런 데. 뭐 항상성 관련된 이야기라면 간내에 박혀 있기도 하고요. 간내도 있어, 간내도. 근데 간내는 여러분 단계에서 거의 안 다루기는 해. 난 다뤄줄게 이따가. 뭐 정리정당하고 싶시다. 내가 거의 다 했어요. 먼저 우리 이 교감과 이 부교감, 이 기능에 대해서 표처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가볍게 표처럼 만들어. 그리고 일단 그림까지 같이 좀 보여줄게. 먼저 심박부터 한번 볼까요? 중추 옆에 같이 써줍시다. 조절 중추. 심박, what? 연수. 그죠? 호흡. 애도 연수. 그지? 자, 그리고 소화. 이것도 연수. 그지? 이것도 연수. 자, 동공. 요거는 중간내. 그죠? 요거는 중간내. 중간내. 또 뭐 해볼까? 방광.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데. 방광은 척수예요. 중추가 척수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방광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뇌에서 통제받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죠. 근데 그렇게 멀더라 통제를 못하는 건 아닌데 척수의 통제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혈당. 이거 왜 제가 적어주냐면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중추 중에 간내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상황 한번 생각해보면 교감은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든다고 했고 부교감은 안정 상태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실시하니 우리 그런 작용들을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작용들을 길항작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길항작용. 용어 하나만 좀 잡고 가자. 길항작용. 우리 다음 주에 할 이야기입니다. 서로 반대의 기능을 하는 것들을 다 길항작용을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신경에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뭐 인슐린은 혈당을 높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낮춘다. 반대로 이야기했죠. 방금. 인슐린은 낮추고 글루카곤은 높인다. 이런 것도 길항작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써봅시다. 자,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박은 촉진되죠. 호흡도 촉진되지. 부교감 반대겠죠? 억제. 이것도 억제. 이건 우리 아까 이유를 이야기했지. 사자가 뛰어오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심박이 빨라지면서 세포한테 산소나 영양소 공급을 빨리 하게 되는 거고,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는 당연히 산소를 빨리 수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소화는 어떨까 얘들아? 내가 지금 사자한테 쫓기고 있어. 그럼 소화가 촉진돼야 될까 억제돼야 될까? 왜 억제돼야 되죠? 그렇지. 소화 자체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 그러니까 소화를 보면 이런 느낌인 거지.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 일일대사량에서 보면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일일대사량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소화흡수에 필요한
대사량. 요 세 개를 합쳐서 일일 대사량이라고 불렀었지. 그러니까 소화나 흡수라고 하는 건 이 자체의 에너지가 소모가 돼. 한 100만큼 소모가 된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걸 분해해가지고 이제 혈액 따라서 세포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 세포가 그거 갖고 세포호흡하겠지. 근데 그 후에 만들어낸 에너지는 100보다 당연히 어떻겠어? 크겠지. 크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지, 소화는. 지금 당장 내가 에너지를 써서 음식물을 분해를 하더라도 그 분해된 영양소들이 세포한테 가게 되면 100보다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음 위함이지. 그러니까 이건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거지. 근데 난 지금 사자한테 쫓기고 있다고요. 한두 시간 뒤에 200의 에너지를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지금 당장 이 에너지를 아끼는 게 중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제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화 운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소화액 분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침이 바싹바싹 마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자, 부교감이 작용하면 이제 촉진이 되죠.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야 우리 몸에서 또 미래를 위한 대비들을 하겠죠. 우리 동공약이 아까 있네요. 확장되고요. 축소되겠죠. 방광은 어떨까요? 사자가 쫓아옵니다. 그 방광의 크기 커져야겠죠. 왜? 방광 작아지면 소변 눕겠다는 이야기잖아. 미친 짓이지. 사자 쫓아오면서 방광 크기는 확장돼야 되고 여대는 축소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 상태가 되면 방광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혈당은 증가 감소겠지. 혈당은 피 속의 포도당의 양이고 우리 앞부분하고 연계지어 생각해 보면 원래는 음식물 섭취하게 되면 들어온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일부 저장을 해놨는데 그걸 빨리빨리 포도당의 형태로 바꿔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이걸 그림의 형태로 살펴봅시다. 그림의 형태로.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다시 한번 저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 자, 심박이나 호흡을 촉진하는 심박과 호흡이에요. 심박과 묶어서 갈게 그냥. 심박과 호흡을 촉진하는 경우. 소화를 억제하는 경우, 그지? 다시 동공을 확장하는 경우. 동공 확장을 위쪽에다 써볼까? 혈당을 증가시키는 경우, 방광을 축소시키는 경우. 자, 지금 제가 이 기능들을 적어놨죠. 근데 이 기능들은 전부 다 뭐에 대한 기능입니까? 뭐의 기능에 의한 현상인 것들이야? 이게? 교감에 의한 현상들이지. 그러면 여기랑 연결된 교감신경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교감신경이 이제 출발을 할 거야. 근데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한대요? 척수 고정이래. 여기서. 방광 왜 축소됐어? 미안. 확장돼야지. 전부 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전부 다. 교감. 이거 조금만 디테일하게 그려주자. 어려운 거 아니야. 그 디테일만 잘 챙기면 돼. 그냥 교감신경 였다가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뭐 신경 써요? 운동률은 몇 개입니까? 31쌍. 척수신경이 31쌍이고 이 교감신경은 운동률은 몇 개로 구성되죠? 각각 2개로 구성되지. 길이가 달랐죠. 교감신경은 앞과 뒤 중 누가 더 길었어? 앞이요. 교감신경이 뒤요. 뒤에가 길었지. 그러니까 이거 그릴 때 동공 확장 쪽으로 갈 때요. 뒤에 있는 이 뉴런을 더 길게 그려주면 되는 것 뿐이잖아. 뭔 말이 되니?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봤으면 심박호흡 촉진 갈 때 이 뒤에 뉴런을 길게 표시해주면 되잖아. 여기서 디테일 조금 더 챙길 수 있겠지. 뭐 챙길까요? 말이지. 그렇지. 말이집도 챙겨볼까요? 말이지. 또 이렇게 신경별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었어? 길이도 있었지만 뭣도 있었니?
신경 전달 물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아세틸콜린일 거고 여기서 나오는 애들은 노르에피네프린일 거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뒤편이 더 길게 혈당질과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 뒤편이 더 길게 그려져야 된다. 뒤쪽이 더 길게. 네? 자,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봐봅시다. 여기 표처럼 같이 묶어서 할게요. 자, 동공이 축소되기도 할 거고요. 심박과 호흡이 억제되기도 할 거고, 소화가 촉진되기도 할 거고, 혈당이 감소하기도 할 거고, 방광이 축소하기도 할 겁니다. 저기다 그림 너무 어지러우니까 반대쪽에 우리 부교감 신경이 나올 수 있게 뇌 하나 더 그려줍시다. 부교감 신경 나올 수 있게 뇌 하나 더. 대충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이 동공과 관계된 동공 축소와 관계된 부교감 신경을 이야기해보자는 거야. 근데 얘는 중간내에서부터 출발해. 중간내에 신경세포체가 탕 하고 박혀져 있는 상황이었어야 돼. 그리고 그릴 때요, 뉴런 두 개가 그려질 텐데 이 중추와 가까운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길고 이후 뉴런은 짧게 그려야지. 물론 여기는 말이지. 되냐? 자, 심박과 호흡하고 관계되려면 연수에서 출발해야지. 여기 연수에서 출발해야 되겠지. 연수에서 중추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그럼 요렇게 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됐나? 자, 소화도 마찬가지죠. 소화도 마찬가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연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소화도 마찬가지. 자, 혈당과 관계된 이야기는 여기는 간내에서 출발해야겠죠. 간내에서 출발해야겠죠. 간내. 요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세요. 물론 여기도 아니지. 여기는 간내. 됐나? 그럼 얘는 척수에서 출발하는 게 없나요? 아니, 방광이 있어. 방광 크기와 관련된 거 이렇게. 얘는 척수의 하단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디테일들 좀 다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신경 전달 물질도 같이 좀 신경 쓰면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 21분 되면 합시다.